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 거냐면 우리는 지금 함수를 공부하고 있는데 함수에 대한 기초 지식을 이렇게 습득을 했고 이제 함수를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중요한 키포인트를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 시간에 얘기를 한 대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많이 함수에서 다룰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수학적인 이렇게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거냐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간단한 수학적인 모델을 한번 제시를 하고 여기에 수학 계산을 함수를 이용해서 도대체 어떻게 코딩을 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과 전 시간에 이어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해서 원의 면적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계산기라고 하는 거 있죠? 단순한 계산기에서 4측면산 할 수 있는 계산기를 두 종류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물론 둘 다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 건데 약간 이게 프린터문이나 뭐 등등등 해서 좀 쓰는 방법만 약간 달라서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 두 가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하나는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아서 4측면산 하는 거를 코딩을 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사용자로부터 값도 입력을 받지만 거기에 더할 건지 뺄 건지 곱할 건지 나눌 건지 하는 이런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연산자를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은 그 입력한 두 값을 더하든가 빼든가 곱하든가 나누든가 하는 거를 출력이라게 나오는 코딩을 할 건데 여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런 식 코딩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if문을 배울 때 if else문을 배웠잖아요. 바로 이 문을 이용을 해서 세 번째로 나왔던 거 바로 그 문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코딩을 하면서 이번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첫 번째 거 우리가 해야 될 거 다음과 같은 여기에 방정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가장 기본적으로 봤던 방정식이에요. 자, 그렇게 방정식이 있을 때 이때 우리가 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고 싶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은 값 자체가 별로 복잡하지가 않아서 물론 여기 x의 3이라고 하는 건 초기값이에요. 초기값을 여기다 넣은 다음에 암산을 해도 여기처럼 28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금방 추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대신 우리는 지금 조건은 뭐냐면 암산을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이 값을 수행할 수 있게 함수로 코딩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코딩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값에 신경을 써야 돼요. 지금 보면은 x라고 하는 거는 초기값이에요. 그러니까 초기값은 x 이퀄 3으로 써주면 될 테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있는 값은 뭐예요? 여기가 함수인데 함수명을 뭐라고 써줘야 되는 거냐면 지금 보면은 fx를 우리는 함수명으로 쓸 거예요. 그리고 리턴된 값은 어떤 것들이에요? 리턴된 값들은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리턴문으로 여기 계산한 값을 반환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코드 자체는 정말로 간단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산술연산을 배울 때 배웠던 연산자 기호들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보면은 하고서 여러분들이 x 이렇게 하고 여기다 제곱 이런 식으로 쓰면은 컴퓨터는 전혀 인식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써야 돼요? 여러분들은 한 다음에 곱하기가 있으면 틀림없이 이렇게 별표시 아스터리스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x를 써주고 그리고 여기에 제곱이 있어요. 제곱이 있을 때 우리가 거기다가 꺾기 이렇게 표시를 하고 캐로 표시를 하고 거기다가 2를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제곱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산술연산자를 배울 때 배워서 알겠지만 이거는 아스터리스크 별표시를 2번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쓰면 이렇게 되겠죠. 별표시 x 그리고 제곱이 있으니까 별표시 1번, 별표시 2번, 그리고 2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는 플러스 기호를 써주면 되는 거고 3은 똑같이 3, 별표시, 그리고 나서 x를 써주면 돼요. 그리고 더하기 표시 해주고 1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딩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함수를 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프린터문을 이용을 해서 여기다 fx를 함수명으로 정했기 때문에 fx를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을 리턴 값으로 썼기 때문에 그 계산한 값을 우리가 프린터 안에 있는 함수 호출로 들어올 테고 펑션 콜로 올 테고 그러면 프린터는 그 값을 출력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대강 다 이해를 했죠?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한번 쭉 따라가면서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 직접 코딩들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값이 작으니까 우리가 숫자를 넣으면은 여기 3이 들어가면은 3 곱하기 제곱하면은 3의 곱하기가 아니라 제곱이 돼요. 3 제곱하면은 9가 될 테고 9에다가 2를 곱하면 18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3에 들어가면 9가 될 테고 더하기 1을 하면은 10이 될 테니까 18에다가 10을 더하면은 이것처럼 이렇게 28이 나온다.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암산을 해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가 숫자가 커지면은 계산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부터 한번 이렇게 돌려보죠. 자, 여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진짜로 2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나 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보면은 다음과 같이 2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3은 외부에서도 입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를 만약에 123이라고 한다면 자, 지금부터 빨리 암산을 해봐요. 얼마가 나올까요? 암산하기 어렵죠? 바로 이런 컴퓨터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이렇게 놓고 나서 본다면은 여기는 3628이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로 이렇게 간단한 방정식 자체를 함수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언제든지 불러다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결과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어떤 거냐면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듯이 우리가 뭐를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라고 하는 걸 알아볼 거냐면 우리가 원의 면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원의 면적이라고 하는 자체는 공식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파이 r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 원의 면적을 구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사용자로부터 원의 반지름을 입력을 받을 거예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그리고 나서 이만큼 부분이 함수로 선언한 이만큼 부분이 뭐예요? 여기가 파이 r 제곱이에요. 여기다가 파이자를 물론 쓸 수도 없겠지만 여기다 파이라고 써주면 안 돼요. 파이 값 자체가 3.14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3.14를 쓰거나 아니면은 앞에다가 한글로 파이를 쓰거나 아니면 영어로 PI를 쓴다가 하고 나서 3.14라고 해서 3.14 값을 넣으라라고 선언을 해줘도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변수명을 써주면 되겠죠. PI를 썼으면 PI라고 쓰면은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면적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구조를 일단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함수 호출을 하고 있어요. 함수 호출을 하고 이번에는 프린트가 여기에서 변수에 들어가 있는 이 값을 이렇게 출력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는 여기서 출력을 해요. 여기는 변수명이에요. 에리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보면은 변수명이에요. 여러분들 구별해야 돼요. 함수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가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가로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변수명이 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 여러분들 지금 봐요. 어떤 값이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값이 나올까요? 여기다가 만약에 반지름을 4라고 한다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4를 곱해가지고 여기다 4를 제곱시킨 다음에 그리고 3.14를 곱한 값이 출력이 될까요? 지금과 같은 코드에서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코드가 언뜻 봐서는 여기다 반지름을 값을 대입을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값을 계산을 해서 면적을 출력을 해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실제는 여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이쪽을 잠깐 볼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반지름을 6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틀림없이 여기에는 면적을 구하는 여기 식은 제대로 썼는데 파이 r 제곱이니까 여기를 3.14 곱하기 r의 별표치 제곱으로 이렇게 제대로 썼는데 그런데 실제는 출력값은 0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잘 해내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감각적으로 알았듯이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라고 하는 걸 꼭 생각을 해줘야 돼요. 언뜻 보면은 코드 자체가 완벽하게 잘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되냐면 R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이 프로그램 중에서 여기에 함수를 이만큼의 함수 선언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R이라고 하는 이 값은 지금 어떻게 보면 밖에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얘는 전역 변수가 되는 거예요. 전역 변수라고 하는 거는 이 프로그램 어디에서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 속으로도 여기에는 값은 전달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또 하나 이렇게 값을 계산한 얘는 에어리어라고 하는 이쪽 변수명으로 저장이 될 텐데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에어리어는 지금 어디에서 선언이 된 거예요? 이거는 함수 내부에서 선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에어리어는 지역 변수예요? 전역 변수예요? 맞아요. 얘는 지역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밖으로 여기에서 호출을 해도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어떤 값이 빠져나오냐면 위쪽에 보면은 함수를 이렇게 처음에 추기치를 잡기 위해서 0으로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는 0이라고 하는 값을 전역 변수로 선언한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값이 이렇게 출력이 돼서 어떤 게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원의 반지름을 하고 나서 6이라고 이렇게 숫자를 넣더라도 여기에서 계산된 값은 컴퓨터만 알고 있고 밖으로 출력이 안 되고 전역 변수로 출력을 한 여기는 지역 변수니까 0이 값이 여기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원의 반지름 6 하고 나서 6을 반지름을 6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이 값이 들어와서 0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되나 하는 거를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기를 잘 이해를 해봐요. 자,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나서 여기를 우리가 실행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원의 반지름이라고 해서 그냥 제가 아까 좀 아까 6이라고 했으니까 임의로 6을 이렇게 넣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0이 남았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0이 나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중에서 이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만 구별을 해보죠. 지금 보면은 바깥에 설정한 여기 에어리어라고 하는 거는 전역 변수, 여기는 R도 함수 바깥에 설정해 있으니까 전역 변수예요. 근데 여기에는 0값이 이렇게 여기 처음에는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랬는데 이만큼 면적을 계산한 값이 덮었을 텐데 덮어서서 0을 덮어서서 값을 얼마인가를 계산을 해서 면적값을 가지고 있을 텐데 여기에는 에어리어는 바깥쪽으로 못 빠져나와요. 그러면 어떤 게 들어오는 거냐면 바깥에는 0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잘 이해가 갔죠?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기를 바꿔줘야 되는 거냐면 지금 같은 구조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여기를 이 값이 밖으로 나오기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컴퓨터가 알고 있는 값을 바로 이랬을 때 우리는 글로벌 선언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에어리어 너 전역으로 바뀌어라 라고 지역구에서 전국구로 바꿔라 라고 선언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선언을 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이 아래쪽에다가 우리가 글로벌 쓴 다음에 여기다가 에어리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에어리어는 전국구로 바뀌었어요. 다시 말해서 전역 변수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다시 런을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아까하고 다르게 여기 반지름을 6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여기서 값을 113.04라고 하는 이렇게 값을 출력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여기를 이렇게 한번 비교해봐요. 커서가 지금 깜빡거리는 부분, 커서가 깜빡거리는 부분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별을 해서 여러분들은 여기 커서가 깜빡거리는 글로벌 에어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없으면은 이렇게 출력이 되고 여기가 있으면은 값을 반환한다라고 하는 거를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들을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정도면 여러분들의 총명한 투대로 여기를 틀림없이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도 이렇게 내리고 나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서 값을 잠깐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에어리어가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값이 못 빠져나와서 전역 변수로 선언한 0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가서 여기를 글로벌로 이렇게 지역 변수를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해주게 되면은 지역 변수 에어리어를 전역 변수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출력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방금 이렇게 코드를 짜서 한번 해봤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를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를 이렇게 여기 상수값을 여기에 변수값인 거죠. 변수값을 이렇게 글로벌로 선언을 해준다는데 실제는 여기에서 리턴문을 써서 여기에 에어리어라고 하는 거를 리턴문으로 반환을 해도 돼요. 리턴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함수에서 실행한 결과를 함수를 호출한 대로 반환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코드를 약간 바꾸면은 지금 이렇게 해도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거를 약간 바꿔서 리턴문으로 바꿀게요. 리턴문으로 이렇게 넣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해서 여기는 조금 바꿨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제 글로벌 에어리어라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선언을 안 피해도 우리가 함수에서 계산한 값을 여기 보면은 리턴 시키라고 했으니까 계산한 값을 리턴을 시킬 거예요. 어디로? 호출한 함수명으로. 호출한 함수명에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로 이렇게 보내줄 거예요. 지금 보면은 함수명 자체가 여기에 DEF라고 써있는 다음에 있는 이만큼의 함수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함수명 쪽으로 이렇게 값을 반환을 시켜줘서 아까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를 잠깐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를 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반지름은 아까부터 6으로 넣기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에도 6을 넣을게요. 6을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출력문에 따라서 출력문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이쪽을 이렇게 내려줄게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변수명을 글로벌 선언을 해줘도 되지만 여기서 받은 값을 리턴으로 돌려서 함수값으로 반환을 시켜줘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두 코드 문장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한번 분석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질문들 또는 문의들을 내주길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간단한 계산기를 한번 작성을 해볼 거예요. 계산기를 작성을 할 건데 이게 코드가 4층연산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4층연산이 아니라 길어서 그렇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쓸 거니까 4배가 걸릴 거잖아.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길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기를 금방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코드는 어떻게 이어지는 거냐면
쭉 내려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왜냐면 이 전체를 한꺼번에 쓸 수가 없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개로 분할해서 썼어요. 여기 내용이 안 들어가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4층 값이 나올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이때는 도대체 어떤 값이 출력될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예상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 보면은 지금 어떤 걸 먼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냐면, 지금 함수명은 어떤 거예요? 함수명은 여기 보면은 add라고 해서 더하기 때는 add라고 해서 여기가 함수명인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빼기일 때는 subtract라고 해서 이 부분이 함수명, 그리고 여기 multiply 곱하기, 그리고 여기 divide해서 이렇게 함수명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는 위쪽에서 호출한 여기가 펑션 콜인 거잖아요. 펑션 콜을 이렇게 해서 이 값을 리절트라고 하는 결과에다가 이렇게 넣게 돼 있어요. 리절트에서 결과에 이렇게 두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값을, 아까 제가 어떤 식으로 값이 출력될까 하는 걸 예상을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결과값만, 만약에 5 더하기 3을 넣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결과값만 8이 딱 나올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위쪽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프린트 문이 있고, 이쪽도 보면은 여기에 프린트 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만약에 더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위에 있는 프린트 문 때문에 5가 들어간 게 앞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5 출력문이 이렇게 될 거예요. 5 다음에 더하기가 있어요. 더하기가 있고, 왜냐면 이만큼이 문자열이에요. 그리고 b 값이 3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3이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5 더하기 3 한 다음에 이게 AND가 있어요. AND는 다음 연결되는 거하고 수평으로 쓰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리저트 값이 반환이 될 거예요. 그거는 더한 값 자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함수에 호출돼서 리절트로 들어와서 리절트가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5 더하기 3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쪽 문에서 는이 여기에 있으니까 는이 나올 테고, 그리고 이게 반환된 값 8이 이렇게 출력될 거예요. 그러니까 5 더하기 3은 8이 출력이 되는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네요. 가로를 이만큼 쳐놨기 때문에 가로에 5 더하기 3 가로 닫고, 그리고 는 한 다음에 8이 출력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여기도 이렇게 이어쓰기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알아봐요. 여기. 자,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나오나 하는 거를 곱하기 빼기 나누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하고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죠. 출력문 자체가 어떻게 나오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도 제가 이렇게 놓고 나서, 자, 그러면 이쪽도 런을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정수 넣으라고 그랬죠? 아까 5를 했으니까 5를 넣을게요. 두 번째 정수 넣으라고 했죠? 3을 이렇게 넣고 나서 엔터를 치면은 바로 그런 식 구조로 어떻게 되겠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값이 쭈루룩 하고 다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에 가로 한 다음에 5 더하기 3 가로 잡고는 8 나오고, 그 다음에 가로에 5 빼기, 그리고 가로에 5 곱하기, 가로에 5 나누기,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이 쭉 가고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될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나오나 하는 걸 한번 보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 나누기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여기는 소수점이야 16자리까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저거를 이제 플로팅 포인트라고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개념해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나누기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소수점이야 16자리까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는 함수 문제는 아닌데 하나만 해볼까요? 여기를 아까 제가 얘가 있어야 연결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지워볼까요? 여기를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워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는 지금 이것처럼 옆으로 쭉 이렇게 나올 텐데, 틀림없이 이 값 자체가 는 8이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바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출력이 되나 하는 걸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프린터문 구조도 가급적이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변화를 시켜가면서 아직까지 배웠던 포매팅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한번 써봐요. 자, 그러면 여기가 틀림없이 그렇게 됐죠? 여기가 끊어졌죠? 그렇죠? 이쪽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래쪽으로 끊어져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이거를 약간 코드를 바꿔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에는 이렇게 할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듯이 어떤 식으로 코드를 바꿀 거냐면, 여러분들이 사용자한테 두 값을 받는 건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지금과 같이 코딩을 하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전체가 다 한 번에 출력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하기만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각자 따로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값을 3 더하기 5를 만약에
곱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곱하기라고 하는 연산자 기호를 입력을 했을 때 그 값을 출력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빼고 싶어요. 그러면 마이너스라고 하는 빼기 기호를 입력을 했을 때 출력을 하게 코딩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코딩을 하면은 바로 그 결과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봐요. 이쪽은 이제 여기는 함수라고 하는 것들을 단순하게만 썼어요. 여기 보면은 함수명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게 리턴 값은 더하기니까 더해서 리턴을 함수명으로 반환을 해주면 되는 거고, 호출 함수를 반환하고,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똑같이 빼고 더하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서 이 값자체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호출한 함수한테 이렇게 리턴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오퍼레이터도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별표씩, 나누기, 슬래시, 이것도 입력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연산자도 입력을 받을 거예요. 두 정수만 입력을 받는 게 아니라 오퍼레이터 기호도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호가 같은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if, else문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중복을 넣는 거죠. 뭐냐면 1, 2%를 넣었어요. 1, 2%를 넣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뜻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플러스하고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더하기를 넣었으면 그걸 더하기가 같다라고 한다면 두 개를 더해서 미적분 값으로 이렇게 저쪽에서 있는 값으로 반환을 받으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들을 이렇게 쭉 넣으면 되는 거고, 제일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가 곱하기, 빼기, 나누기, 그 더하기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기호를 넣게 되면은 거기에 기호가 잘못 입력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하게 구조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조 보면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부분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단순 if 부분이 있어요. 이때는 참일 때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렇죠? 단순 if는 여기는 else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두 번째는 if else문이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었을 때 60점보다 잘 맞았으면 합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입니다. 를 썼을 때 우리는 if else문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 이것처럼 if, if, else문이 있었어요. if, if, 다중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서 else문이 있었어요. 바로 이럴 때는 우리가 어느 쪽으로 분기를 해서 쭉 생각을 하는 거냐면, 거짓 쪽으로 쭉 분기를 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두면 쉬워요. 순서들을 한번 그려보면 금방 이해가 가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또 하나가 있었죠?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가 다중 if문이 있었어요. if문 안에 이 부분이 또 들어간 게 있었어요. 바로 이때는 우리가 참 쪽으로 분기를 하는 거였었어요. 바로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쪽을 조금만 참고를 해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손으로 한번 그려봐요. 그러면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쪽도 정말로 그렇게 되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을 해보면서 이번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기로 하죠. 자, 여기도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가고, 그리고 다시 여기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넣을게요. 그래서 코드가 약간 긴 듯한데 여러분들은 여기를 뭐 금방 잘 이해를 하고 따라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여기도 이렇게 나왔죠? 첫 번째 정수는, 그래서 만약에 아까하고 똑같이 5를 넣는다고 하면은 두 번째 치면은 똑같이 두 번째 정수는 하고 물어볼 거예요. 3을 이렇게 넣으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연산자 기호를 대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연산자를 입력하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를 곱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별 표시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그 값만 5 곱하기 3에서 15만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만약에 빼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였죠? 여기에서 다시 런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런을 하고 나서 만약에 5 그리고 나서 여기를 빼기를 해볼까요? 다시 3을 넣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빼기라고 하는 기호를 이렇게 이거는 언더바니까 빼기라고 하는 거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5 빼기 3은 2가 출력이 될 거예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누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요? 더하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작동한다는 걸 봤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잘못된 기호, 여기 보면은 else문에서, 그렇죠? 여기 if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여기 else문에서 그렇지 않은 면이 들어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출력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넣고 나서 여기는 똑같이 5를 넣고 여기에다가 뭐 3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아니고 여기를 만약에 캐럿 표시를 입력을 했어요. 어깨 표시, 캐럿. 그래서 이걸 입력을 했으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라고 뜨면서 에러 메시지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여기 클머시 이해할 수 있죠? 자,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제로 이렇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은 총명한 두뇌를 바탕으로 여기를 꼭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봐야 돼요.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